시간이 다 돼가지고 SD 카드 넘어가네. 아이 정말 뭐 좀 하려 그러면 이해들 하십시오. SD 카드 넘어갔어요. 다 또 켜지겠네. 또 못당한 거 이어보기 또 해야 되겠네. 채권 양수를 받은 지 2012년 12월 22일 피고인으로부터 나를 못 믿고 채권 양도 통지한 건 서운했네.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나는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그럽니다. 나는 이게 글 표현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가 보낸 그 의도하고 180도 틀리다는 거를 이때 한번 느껴봤어요. 상대방 측은 나를 고소했던 그쪽 변호사 및 그 친구는 나를 못 믿고 채권양도 통지한 건 서운했네. 나를 못 믿고 채권양도를 통지한 건 서운했네.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상대방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나를 못 믿고 채권 나온 건 서운했네. 응? 보관용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응? 친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문자 보내는데, 나는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글씨 토 틀린 것도 싫어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주 매너 있게 보냅니다. 뭐 거기다가 시자도 안 붙여요. 정확하게 카톡과 문자 남길 때는 실은 문자 카톡에다가 그때 당시 보낼 때는,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채권 양도 해줬다고? 응? 야 이 씨발놈아,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네가 보내? 너 법적으로 너 내가 고소한다. 이 씨발놈아, 응? 장난하냐? 내가 너 동시 패션으로 내려가가지고, 응? 돈 준다니까 내려갔지. 내가 너한테 채권량도 써주려고 내려갔냐? 이렇게 남기는 게 맞는데, 그래도 친구잖아. 한때 같은 친구.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에다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안 남겨요. 근데 나는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그걸로 해석했는데, 상대방은 봐라, 채권량도 양수를 해준 거 아니냐.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궁금하네. 채권량도 해줬다고 보는 건가요? 그때 내가 법정에 있을 때 황당했어요. 우리 변호사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이게 채권 양도한 걸로 보입니까? 채권 양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반어법 사용하는 것이지. 응?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나는 무슨 서류를 만드는지 내용을 보여주거나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 기분 이상해 서울로 먼저 돌아갔다라고 증언해서 유증죄로 처벌된 사실 알고 있나요? 예,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진정서 제출한 거 있고요. 시발 진짜 여기 봤네. 2014년도에 위증죄로 처벌받았어. 억울하게 10개월 또 살았어. 또 그걸로 해서 고소한 걸로 해서 무고죄로, 영무고죄죠. 상대방이 나 고소한 거에서 내가 무고로 고소했는데 또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갖고 내가 또 처벌을 받아. 무고죄로 집행유예.
이번에 3년짜리 3년이야 5년이야 다 그것도 헷갈리네. 사람이 기억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그 2014년 사건 번호까지 다 알고 그러냐고. 그렇게 머리가 좋나? 기억이 좋나? 우리 쪽 이제 노영근 변호사님이 변론을 합니다. 제가 엄청 힘들었었는데 주위에서 그래도 형님께서 저와 월을 나눈 형님께서 변호사 1000만원짜리 사줬어요. 그 변호사님께 참 지금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재판이 거의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참 미안하다고. 돈 있었으면 더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때 저 돈이 없었어요. 진짜. 처음 우리 쪽 변호사 노영균 변호사님께서 나를 고소했던 증인에게는 처음 거는 시간관계상 증인에게 SM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나에 수차례 걸쳐서 10억 정도 빌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나요? 증인이 직접 빌려준 돈이 10억이라는 건가요? 제가 직접 빌려준 돈은 6억이고 그 이후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직접 빌려주지 않고 우회를 해서 제 3자 명의로 해서 빌려준 게 3,4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됩니다. 우회에서 빌려준 돈 중에 피고인 장병관에 대여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1년 11월 4월경 피고인에게 5,600만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그 중에 5,460만원 유한해서 SN산업 대표이사였던 김성민을 빌려준 것이죠. 예. 증인이 직접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서 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 몇 차례 걸쳐서 전 대표사인 그냥 이제 회장이라고 그럴게요. 김 회장에게 자금을 빌려줬지만 상환 안 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준 겁니다. 상환 안 했다고 해서 피고인 통해서 빌려준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은 여기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금이 SM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네 차례 정도에서 10억 정도 빌려줄 때까지 서로 약속했던 상환 날짜를 지키지 못해 계속 미루고 지연을 연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피고인이 제 일을 봐줄 때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벌이가 없다고 해서 그럼 그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생활하라고 해서 나머지 차익 받아서 생활하게끔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이거는 배려가 아니고 뭐 내가 할 일이 없어. 저는 도급순위 123위 화산건설 그때 당시에 넘버 2, 3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 30군데 관리하고 어마어마한 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가 아까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아까 어디 있는데 참 씨발 이런 거 보면 씨발 악이 맞히네. 이게 지금 확약서입니다. 확약서 그 친구가 나한테 써준 확약서 지금 이게 유죄됐다 그러는데 감정에서 지그시 다 나왔어요. 확약서 유 SN산업 차용한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그동안 약속한 승용차 대금 수고비 등에 사용하여도 무과감 2011년 11월 다 나오는데 지가 그때 당시 에쿠스가 최고의 고급 차였거든요. 나 에쿠스 한 대 뽑아주고 한 달에 500만원씩 그리고 석산 개발이 되면 거기에 운반권을 나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럼 회장님하고 나하고
다 얘기가 끝났었고, 저는 거기 운반권을 갖게 되면 어디에서 수익이 창출되냐면 운반권에 대한 차 한 대당 얼마씩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가 부안군 주산면이라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동네 농가주택을 전세를 얻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그 숙소를 질러 있어요. 숙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님께서 뭐 회장님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뭐뭐 하는데 저는 존칭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저는 그냥 회장님이라 할게요. 그냥 저하고 사이는 안 좋게 됐지만 그래도 회장님은 회장님이었으니까. 1인당 한 사람당 2만원씩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덤프트럭 그 당시에 한 50대, 포크레인 한 5대.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들이 그쪽 지역 사람 쓰니까 그건 제껴놓고, 운전기사 숙식 50명이면 하루에 100만원이잖아요. 한 달이면 3천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농가주택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까지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화산 건설에 그 좋던 정말 그걸 포기하고, 뭐 돈도 그래서 내려간 것도 있겠었지만, 나는 결정적으로 그 친구를 존경했다 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고 존경 그 자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 또한 이 친구가 대기업을 반열에 가는데 내가 일주를 하고 싶었어요. 그 예전에 예순환의 일수이다 한 명이 있잖아요. 인조 단중 죽이고 임금된 인조 사건 때 그 한 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했었잖아요. 저도 그런 이 친구가 잘 되기, 대기업 회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솔직히 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짱 도루묵 됐고 남은 것은 창조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무상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기존 돈도 못 돌려받고 상황이 잘 안돼서 피고인 명의로 빌려줬다는 것인가요? 주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자력이 없기 때문에 제의를 하면서 배려 차원에서 그 이자를 받으라고 해서 피고인 명의로 공정조사를 법무부에 우진해서 공정조사 작성합니다. 돈을 SM에서 빌려주고요. 그 이자 받으라고 뭐 한 달에 뭐 달달이 이자를 내가 받았 썼겠냐고, 쓰냐고. 약속 공증은 응? 만기 날짜가 딱 적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이자는 한 달에 얼마씩 또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약속금 공증은 이자가 나옵니까? 만기 날짜에 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의는 경찰에서 2012년 1월 3일이 지나도 김 회장이 변제하지 않아 정의는 7천만원 중 5,6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주겠다 하여 상호 합의하에 2012년 12월 10일 군산에 있는 김용욱 법무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얘는 딱 잡아뗍니다. 상호 합의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변호사님께서 증거 기록 순번 제18번 제50쪽 상단을 제시하고, 증인의 경찰 진술서를 보면 어음의 지급지일이 되어도 변제되지 않아 내가 직접
받겠으니 빠지라고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나는 원금만 챙기고 나머지 수고비로 주겠다고 하여 상호의 합의하에 2012년 12월 10일 군산시에 있는 김효봉사 사무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경찰 조사에서 지가 지 입으로 증인 진술은 진술서가 있어요. 수고비를 주겠다 상호 합의하에 2012년 12월 10일 군산시에 있는 그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나오는데 걔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거예요. 기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기록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 친구를 뭐라 하지는 이런 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지도 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것이니까.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증인으로 선서해가지고 증인 잘못 오면 처벌받습니다. 그게 위증죄가 민사법정에서 대체적으로 그 증언 위증죄 거의 징역이 집행유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처벌을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경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위증죄는 거의 셉니다. 집행유예 안 줘요. 그냥 실형 때려요. 6월에서 8월 반성하고 뭐 하면 집행유예 10월에서 2년. 그게 차원이 틀립니다. 위증죄 종류가 갑자기 법률적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처벌을 위증, 그 법률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딱 뭐라 하니까 잘못하면 위증죄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받을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저희 일을 봐주면서 돈을 수차례 걸쳐서 변제받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했으면 그때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피고인이 저한테 돈을 변제받은 몇 차례 걸쳐 있다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위증죄는 내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갔을 때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증죄로 처벌 절대 받지 않아요. 뭐 선서를 안 하면 안 받습니다. 무조건 선서를 하게 되면 허위 증언이나 기억에 반하는 게, 그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죠. 그럼 처벌 받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비가 왔어요. 어제 비가 왔는데 좀 지나고 나면 비가 왔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이렇게 진술하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왔다, 틀림없다 이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는 비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비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법이라는 게 그래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가 위증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합의 없이 내려갔다는 것인가요? 나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 때 그렇게 했지 당연히. 아니 변호사님, 이 친구가 서울에 수십 번 올라와갖고 채권상담 해달라고 문자 오고 연락 오래도 내가 안 만나줘 그랬는데 내가 군산까지 왜 내려갔겠습니까?
돈 준다니까 내려간 것인데 돈도 안 받는데 내 채권양도를 왜 해주겠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내 말을 믿어. 그게 합리적으로 맞거든. 그러면 합의 없이 내려갔다는 것인가요? 상호 합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채권 양도의 주인은 실적으로 접니다. 지거라 그래. 채권이 지거라고. 맞지? 지거는 맞지. 그죠? 법률적으로 채권은 나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을 갖다가 이용해서 결국은 채권을 대리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양도인이 제가 양수를 해달라면 피고인은 이유 없이 내려와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게 우리 변호사님 나는 원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수고비로 주겠다 하여 이 내용도 증인이 진술한 부분인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합의했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몇 차례 걸쳐서 채권 양수를 해주라고 했더니 그 서류가 불에 타서 없다고 하고 또 얘기하면 없다고 하고 잃어버렸다고 하길래 그럼 내려와라. 내려와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내려온 것이지 합의했다는 얘기는 어떤 구체적으로 5,600만원을 제가 지급한 돈을 입금받고 남은 1,400만원 주겠다는 얘기는 그때 구체적으로 제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같은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진 않아요. 같은데요라고 해버려. 말을 흘려버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아니 내가 뭐 씨뭐 서류가 불에 탔다고 그러고 뭐 내가 잊어버렸다고 그래. 나 그랬으면 불에 타버렸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러면 법률 공정했던 안양 거기 공주 우진 법률 공주 사무실 가서 제 발급 받아야 되지. 응? 그러면 거기서 만나줘야 되잖아요. 뭐가 불에 타고 뭘 잊어버려. 구체적인 얘기를 왜 안 해, 임마. 와서 뭐건 대화를 하자 그래, 임마. 네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 10주 잔다니까 내려간 것이지. 그럼 정리하면 우리 이제 변호사가 그럽니다. 그럼 정리하면 경찰서 진술한 것은 상호 합의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증인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건 아니죠. 일방적 요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합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고 일단 채권 양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합의에 동의를 했으니까 내려오라고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가지고 채권 양도에 날인을 한 것입니다. 합의는 아닌데 증인 내려오라는 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도 어이가 없잖아. 합의는 아닌데 증인이 내려오라고 했다? 아니 서울까지 올라와서도 잘 안 만나주는데 내가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도 그러니까 얘가 딱 그럽니다. 그럼요. 제가 숫자에 걸쳐서 서울까지 왔었는데요. 그 서류를 받으려고 우리 변호사님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수급비는 언제까지 주기로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야가 제가 피고인에게 대리 집행을 해서 돈을 수령해 간 것도 있고 제가 대신 지급한 것도 있다고요. 변제기는 당연히 채권 금액을 회수하면 줘야 되겠죠. 하지만 피고인이 그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 전에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이 있으니 저는 그 대금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야. 지가 뭘 이걸 잊고 있어. 멍청놈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피고인 내가 그 돈을 요구하지 않았대. 그래 그 말은 맞을 수 있겠다. 그 돈 요구하지 않았다. 왜? 난 정 안 되면 그거 집행해서 내가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딱 변호사님 여기 보면 나머지는 수고비로 주겠다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술서 보면 수고비를 준다고 이렇게 아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채권 금액을 회수하면 당연히 1,400만 원을 주기로 약정은 유효합니다. 1,400만 원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네.
그 전에 그 후에 피고인한테 제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 5년 동안 이게 2014년 정도에 SM산업에서 공탁을 걸고 지금까지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어서 저도 자기가 미안하니까 저한테 요구를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요구를 안 하니까 미안하니까 요구를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SM산업에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5,600만 원 주고 7천만 원 받아갔어. 그 회장한테. 나는 채권 양도 양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줘라 해서 난 6천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거기서 받아갔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안 가져 1,400만 원을 달라고 내가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통지서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그런 마음이면 뭐 힘도 어려운데 돈 1,400만 달라 해야 되겠네. 근데 이 새끼가 줄놈 같아요. 지가 그 SM산에 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6천만 원 민사소송 들어와가지고 재판 걸어왔더라고. 에이, 여부를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기로는 했는데 언제까지 다 하려고 했거나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그런 얘기를 전혀 피고인이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채권 금액을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 주라고 얘기를 해야죠. 오우, 내가 달라고 하면 준다는 뜻이네. 변호사님께서 증인이 수고비로 주기로 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언제까지 주기로 하거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것인가요? 예. 피고인이 군상까지 증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내려간 것을 보면 채권 양도 전에 수급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게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딱 이 질문을 이제 남깁니다. 이제 유도 신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냥 내려갔으니 어디 있어요? 수급에 대한 구체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나도 궁금하네 이거. 답. 제가 2011년 12월부터 2012 초까지 수차례 걸쳐서 제가 피고인에게 채권 양도 양수 서류 교부해라, 재교부해라. 그거 실제 내 돈 아니니까 많은 걸 얘기했고 제가 서울도 몇 차례 와가지고 본인이 오라고 해서 제가 준다고 해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불이 타서 없어졌다. 제가 묻는 부분은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히 말해주세요.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딱 그러네.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약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 이 위증은 처벌받으니까 그 근거가 있으니까 없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처벌받으니 약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군상까지 내려간 걸 보면 채권 양도 전에 약속을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피고인을 배려해서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아니다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이제 그것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했다 안 했다고 단정 짓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때 당시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하기 전에 7천만 원을 수령하면 1,4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약정은 고생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딱 잘라서 이거 돈 받으면 내가 나한테 다 줄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이제 말을 돌려버리잖아요. 판사가 증인에게 그런 취지의 말한 적은 있지만 확정적으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아니 씨발 약정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판사님이 증인에게 신문합니다. 판사는 역시 판사예요. 뭘 보냐면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왜? 이게 2014년도에 정읍지원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판사도 그걸 토대로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물어봅니다. 딱 진술 내용을 딱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딱 보면 처음에 그러네. 질문. 증인이 승소한 정읍지원 양수금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군산에 내려가기 3일 전 2012년 12월 7일 증인에게 친구 말 따라 5,600 놔두고 나머지 돈 받으라고 하는데 채권 양도해주고 나면 끝인데 먼저 1,400만 보내주든가 아니면 기다려줘. 이런 내용은 문자 메시지 보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알고 있나요? 예, 검사 받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 그랬거든요. 기다리라고. 응? 너를 먼저 돈을 보내줘라 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채권 양도 해줄게. 이것은 미리 수고비를 주지 않으면 채권 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피고인 마음속이 어떤 마음속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리한 것이지. 증인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다. 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 피고인은 제 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일을 하면서 전 대표사인 김 회장님과 공유하면서 제 정보를 다 갖다가 바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신뢰를 갖고 어떻게 약속을 맺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었던 취지인 것이죠. 피고인이 고생을 하면 당연히 주기로 했던 것은 딱 했지만 약정을 딱 정해서 어느 날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 줄게 했지만 계약서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하면 말이 법이지 언제까지 돈 준다고 그러고 뭐 하면 응? 뭐 물건 팔리면 뭐 그 물건 팔리는데 돈을 줄게 그러면 물건 팔리면 줘야 되잖아. 그런 약속은 구두상 약속은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뭘 중요하냐고. 지가 약정한 사실 있다고 있으면 말이 법인데 응? 그것도 계약이고 응? 그렇잖아요. 둘만의 약속이 그것도 계약이지. 약정이 꼭 약정서 써야 되면 약정이 아니잖아요. 피고인은 증인이 주기로 약속한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채권 양도 계약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에서